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전인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요, 이제 6월 모의평가 이번에 끝났죠, 그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또한 이제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지, 저는 뭐 당연히 수업을 하겠지만요, 어떤 내용을 친구들이 좀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즌2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내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서 이제 한 주 쉬었다가 또 이제 한두 주 쉬었다가 이제 진행될 건데, 그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좀 하면 좋은 것들을 소개할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모델로 나와 있는 사진,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학원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끝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뭐 20명 친구들이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것보다도 본질적인 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육모가 이번에 끝났는데, 이번 육모가 좀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이번에 육모가 이제 쉬웠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았죠. 제가 봐도 이번에 조금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난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작년이 떠온다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육모가 되게 쉬웠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모 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더니 수능 때는 이제 불이 없었죠. 특히 올해는 이제 불수능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올해가 이제 이번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울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육모도 쉬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능이라고 하는 걸 떠올린다고 한다면 올해 수능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포인트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EBS 연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연계는 기본적으로 50%가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이번에 역시나 문학과 독서가 골고루 연계가 되었는데, 역시나 EBS 연계는 문학이 최고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문학이 최고고요. 다만 독서는 역시나 연기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역시나 새로운 글이었어요. 뭐 한 문단 정도, 뭐 한 줄 정도 연계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새롭게 읽어야 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평가원은 문학을 참 EBS 연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 세 번째였어요. 방학 기간 동안에 다시 평가원 기출 한번 재점검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육모 자체가 좀 난이도가 쉽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거 맞긴 맞는데, 결과적으로 평가원이 옛날에 추구했던 방식들의 문제들과 선지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납득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좀 풀면서도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평가원 기출 공부했던 건데, 이런 생각하면서 분명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가원 기출은 무조건 다시 봐야 되는 이번에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이 나왔기 때문에 수완과 평가원 기출을 함께 여름방학 동안을 병행해서 가지 않으면 좀 이번 올해 수능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20학년도 평가원 기출부터 다시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올해 수능에 좀 가까운 값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도 수업 시간 때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름방학 동안에는 좀 이런 것들 좀 다시 보자라고 제가 아예 오피셜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설 컨텐츠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여름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중요한 구모와 수능이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엔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선행돼야 되고 우선돼야 될 거는 원래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학습이 다시 돼야 돼요. 전 방학 동안에 이 점을 치중을 하고 엔제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약간 추가적인 과제들로 구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자고 한다면요, 바로 이게 이제 등컷이에요. 요게 2년 전,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작년, 요게 이제 올해인데, 우리들은 한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도 육모가 쉬웠습니다. 96, 93이죠. 근데 수능 89, 85였어요. 그러니까 육모가 쉽게 되면 확실히 수능이 조금 어렵게 되는 거죠.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2년 전이죠. 육모가 어려우니까 수능이 쉬웠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약간 뭐랄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약간 밸런스를 못 맞추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애들의 수준에 대해서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육모도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왜? 이번에 육모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재생이 맞죠. 그러니까 아마 이만큼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역시나
이걸 바탕으로 보았을 때 올해 수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수능은 제가 감히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1컷은 아마 한 88 정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이에요. 어렵죠. 88이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오답률인데 화작 기준을 넣었어요. 왜냐면요, 화작이 오답률이 1위가 나왔어요. 엄매는 이번에 아예 오답률 랭킹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화작이 좀 들어가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답률 높은 문제 이거 두 문제밖에 없고 나머지는 되게 평이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들을 제가 세팅을 한 건데, 아니 선생님, 아니 오답률이 70%인데 이거 어쩔 수 없죠.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을 똑바로 공부했으면 무조건 맞춰줬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평가원 기출을 다시 봐야 한다고 했던 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문제는 친구들이 원래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에 대한 기출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게 올해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화작은 근데 이거 틀렸으면 조금 생각해볼 여지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화작이 이번에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이제 얘가 오답률 1인데 나머지 오답률이 없을 건데 아마 이번에 화작에서 좀 의문사 당한 친구들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수업 이번에 연계인데 사실 저는 좀 이거 연계 말씀드릴 때 저는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뭐 우리끼리 그냥 얘기니까 말씀드리자면 사실 막 모든 강사들이 막 제가 다 적중했어요 뭐 혹은 막 여기 뭐 나왔어요 이런 것들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많은 분량을 과연 수업 시간 정말 다 했다고? 저는 사실 의심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걸로는 이제 뭐 남들을 속이고 싶진 않고 전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었고 말했던 것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 나오는 뭐 이제 홍길동전 제 과제집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문학 해남금성 오리나무 대고 이것도 이비스 연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 사실 풀리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것들만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좀 강조하고 나온다라고 언급했던 것들만 제가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로 소개시키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적중왕 이게 아니라 제가 뭔가 연구하고 뭔가 내용을 데이터를 내서 우리 친구들한테 효율적으로 제가 알려준 것들을 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 수업 자체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불필요한 것들은 가르치지 말고 효율적인 걸 가르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만 다루고 왔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얘기했던 거는 야 이거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이랬던 내용들이고 검은색의 내용들은 이것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한번 판단해보자 했던 것들을 제가 다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과제로만 풀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던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봐야지 빨간색은 야 이거 무조건이야 약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독서학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정보비대칭 문제 여성택 문제였었고 이 두 작품을 제가 아예 수업 때 대놓고 읽었어요. 이거 안 나오면 말해놔라 라고 해보셨던 것들 그 다음에 노비 관련된 것들 민법 관련된 것들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 때 제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봐야지 했던 것들인데 이번에 제가 독서가 좀 적중이 되게 좋았어요. 심지어 얘는 비연기였는데 제가 수업 때도 한번 얘기하면서 야 올해는 이런 것들 봐야지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독서 제재 좀 적중이 잘 됐었고 문학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것들은 확실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되게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홍길동전은 비연계였어요. 이거 좀 잘못 들어갔네요. 그래서 홍길동전은 비연계였으니까 그거 한번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학과 독서가 되게 훌륭하게 연계된 시험이었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한 가능성이 보였다. 다만 문학은 지문이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확실히 변형이 좀 많이 들어가서 EBS에서 공부했던 것만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수업 때 제가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조금 더 봐야지가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좀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올해 이제 여름방학 때 뭘 공부할지겠죠. 당연히 저는 수업 때 반영이 돼 있겠지만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모와 수능 때 나올 만한 작품 중심으로 빡빡빡 봐야 돼요. 불필요한 거 싹 걷어내고요. 다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학도 해야 되죠. 영어도 해야 되는데 언제 다 공부하고 있어요. 나올 만한 것들 확실하게 딱딱 찍어가면서 심리적 안정감 딱 주고 시간 딱 시켜주고 이렇게 가야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약간 두 번째는
제재별 지문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학년도 수능 이후에 나왔던 선지들과 문학 개념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제일 못 듣는다면 이런 것들 하셔야죠. 그 다음에 사설모의고사 활용을 되게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강사, 즉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해야 돼요. 왜냐? 그 사설 컨텐츠도 좋은 거 많죠. 근데 약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우리 친구들 풀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어주는 게 이번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독서죠. 독서는요, 독서는 일단은 2사 2호라고 했지만은 제가 느꼈을 땐 조금 더 확실한 거는 20학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낫다. 그래서 20학년도부터 평가원 기출을 뭔가 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문제 유형 파악하고 그 다음에 눈 돌리기식 안 되고 발췌독 되면 안 돼요. 이번에 발췌독 했으면 화작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힘 하나를 길러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EBS는 역시나 참고용으로만 쓰자. 그 다음에 역시나 집중력을 기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문학 독서는 어떻게 보면 EBS를 뭔가 공부하는 건 맞겠지만 평가원 기출을 중심으로 한 학습을 들어가는 게 맞겠다. 물론 저는 수업 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화작인데 이번에 아마 화작 애들이 의문사로 한 4개씩 틀렸을 거예요. 물론 잘 푼 애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 4개 틀린 애들 있는데 2개 이상 틀렸으면 이거 무조건 평가원 기출 5회전치 다시 보셔야 돼요. 제가 수업 때 친구들한테 요령까지 알려줬어요. 평가원 기출은 분석을 할 때는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먼저 화작은 문제랑 선지 보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왜냐면 화작은 내는 구간들이 정해져 있고 내는 서술 방식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 번쯤 보자라고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평가원 기출 5개년치 다시 보라고 했어요. 2개에서 틀렸으면 무조건 누르셔야 됩니다. 뭐 EBSI나 아니면 뭐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쓰시면 돼요. 엄매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년에 대학 가겠다.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매인데요. 엄매 이거는 4개 이상 틀렸으면 무조건 화작 가세요. 이번에 엄매 너무 무난했거든요. 근데 여기 4개를 틀렸으면 이 친구는 아마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엄매 소질이 없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바로 화작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경제적이에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요. 방학 기간 동안에 2회독 정도는 다시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물론 지금 내신 듣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저 이번에 놀란 게 그래도 내신 듣는 친구들이 이제 엄매만 지금 합쳐서 제가 거의 50명 가까이 돼요. 그만큼 이제 애들이 엄매라고 하는 그 니즈를 되게 많이 찾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엄매라고 하는 게 주는 장점은 확실하잖아요. 어떤 거 시간 단축. 그래서 듣고 있는 건데 만약에 좀 어렵거나 힘든 것들이 있으면 엄매 같은 경우는 제가 특강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좀 요청을 하세요. 선생님 단기 특강 뭐 빡세게 한 2주 가는 거 합시다.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 혼자 스스로 한번 개념서 같은 거 뜯어보면서 2회독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달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학부모의고사를 가지고서 좀 이제 평가원식의 사고들을 계속 유도하고 EBS 특수안에 있는 것들 나올 만한 것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학년도 수능부터 시작해서 나올 만한 그런 문학 독서 개념어 어떤 선지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녹여서 알려드릴 거고 그것들을 작년 기출에 녹아내는 방법들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타이트하게 수업 진행될 거예요. 숨 쉬면 다행이죠.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올해 수능 힘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020학년도 평가원 기출부터 꼭 공부시키셔야 돼요. 알겠죠? 제 수업 못 들어도 그럼 꼭 지켜주세요. 진짜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과제죠. 제 주간지. 주간지 아시겠지만 매주마다 해야 될 것들 따박따박 되게 잘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할 수 있도록 되게 잘 되어 있을 거니까요. 여기다가 추가적인 간쓸개나 이미지 같이 들어갑니다. 컨텐츠는 모자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학원을 이렇게 하면서 뭐 컨텐츠가 뭐 부실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요. 더 빡세게 하면 더 빡세게 갔죠. 저는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대학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버는 거에 거의 70% 이상은 다 친구들한테 돌아갈 거예요.
전혀 모자람 없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모자람 없이 공부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되는 거 화작 엔제, 화법작문 엔제, 언매 엔제, 그 다음에 문학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EBS 체감률을 조금 더 높이는 컨텐츠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함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 우리 이감과 상상에서 이번에 정말 적극적으로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 한 20명 정도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한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신경도 진짜 많이 써주시고 막 좋은 거 나오면 막 바로바로 막 안내해 주시면서 우리 친구들 개별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풀려보시려고 되게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감과 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훨씬 더 오를 수 있도록 EBS 체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역시나 7월 10일 일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7월 5일날 개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험들이 다 7월 첫 주에 끝나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7월 12일날에 이제 개강이 되고요. 이번에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모의고사 특강 저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특강은 제가 작년에도 했던 거였는데 반응이 좋았어서 이번에 또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서 우리 친구들 모의고사 우리가 4주 동안 빡세게 방학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약간 문제 푸는 습관이 덜 돼 있는 친구들은 꼭 보내주시는 게 좋겠죠. 사실 이게 3학년 친구들이 하는 게 좋은데 1, 2학년 친구들도 사실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의고사 유형이 근데도 저는 이거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 2학년 친구들은 9월 때 모의고사 승부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친구들 당연히 들으면 좋겠지만 주변에 1, 2학년 친구들 좀 있으면 이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정규 수업 시즌3는 7월 12일날 저녁 7시부터 재개강됩니다. 이번에 우리 육모 100점 맞은 친구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더 다 맞았고 수업 시간 때 했던 것들 많이 나왔다.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바로 효율성의 국어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마포 지역에서 1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포에서 지내다 보니까 딱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애들이 내신도 챙겨야 되는데 최저도 맞춰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구들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건 사실 어렵고 최대한 대학을 좁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제가 수업 지향하는 게 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육모도 되게 잘 되지 않았나. 구모 때도 수능 때도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육모 가지고 대학 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수능이 대학 가는 결과치잖아요. 이번 7, 8월 달에 여름방학 시작되면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저도 육모를 되게 못 봤었는데 7, 8월 달에 거의 진짜 숨만 쉬고 공부했거든요. 뭐 밥 먹었어요 당연히. 거의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 뭐 14시간, 15시간 막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뭔가 바뀔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것들을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름방학 때 그 바뀜을 저를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국어만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다른 과목들도 분명히 영향갈 거라 믿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니까요. 이번에 육모 결과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과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능에서도 성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혹은 아버님들께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열심히 할 건데 혹시 제 수업을 못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20년 학년도부터 시작된 평가원 기출 열심히 볼 겸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육모 시험에서 틀렸던 것들의 그 의문점이 싹 다 풀리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 수능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내신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내신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신도 잘 마무리 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잘 준비시켜서 대학 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난이었고요. 다음에는 제가 한강에서 한번 인사드릴 날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